네, 안녕하십니까. 원장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금방 앞에, 델코웨어, 어쩌지 하다 보니까 오늘 그죠. 자진상폐에서 상가 같죠. 그러니까, 자진상폐 하는 종목은 이렇게 하면 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이래 전화가 오는 바람에 어떤 본의 아니게 영상이 끊겼어요. 근데 약간 영상이 지저분해도 좀, 이거는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이래 된 거, 따로 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하다 보면요, 기초 지식, 이런 게 있죠. 제가 이재명의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래 설명을 드리니까, 그거를 조금 혼란을 좀 야기한다 해야 되나? 이해를 조금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상장 폐지시키고 그 회사 돈을 막 사람들이 갈라갖고, 그거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죠. 우리 지금 이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데에 어떻게 누가 대통령 됐다고 그 기업에 있는 자산을 다 뺏어가 갈라 가져버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죠? 그건 잘못됐죠. 어디서부터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질문이 나왔는지, 그거는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설명을 한다는 게 그래요. 또 가끔 보면요, 저도 제가 어떤 설명을 할 때 제 입장에서는 그냥 상식이니까 하고 쑥 넘어갔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1부터 100까지 쭉 기초부터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어떤 혼동이 느끼고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상법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지금 뭐예요? 주식이라는 건 뭐죠? 가능성이죠. 가능성.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없다 싶으면 시장에서는 아예 반응도 없어요. 아니면 조금 반응하다가 끝나버리죠. 지금 이제 점점 압축되니까, 후보가 점점 압축되니까 어때요? 테마들 다 죽어버리죠. 앞전에 이야기했죠. 없는 애가 어떻게 갑자기 생기냐고. 제일 멍청한 게 그죠? 출산 관련주, 아가방, 꿈비. 애가 그냥 뚝딱 떨어집니까? 대선 후보가 공약한다고 애가 바로 떨어져요. 근데 그런 게 상한가 가는 거 보면 뭐예요? 그냥 수준 자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주식은요, 현실을 팩트로 한 그냥 돈 낳고 돈 먹기 게임이에요. 게임. 그죠? 현실이 아니라고. 100% 진실, 리얼이 아니라고요. 주식시장은. 그냥 어떤 팩트를 가지고 거기에서 10% 20%의 허구가 가미되는 게 주식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김문수가 당선될 것 같다. 그럼 거기에 배팅을 치는 거고, 나는 이재명이 될 것 같다. 그럼 그쪽 정책에다가 배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상법을 개정하겠다. 이게 포커스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상법 개정의 대상은 뭐냐? 저 PBR 관련주가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재수 없으면 상패도 당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강제로 어떻게 상패를 시켜요? 못 시키죠. 그러면 왜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이게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뭐가 원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 주식을 10년, 20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주식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똑바로 하는 사람, 저 지금까지 한 30몇 년 주식하면서요, 이 주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요. 그냥 차도 패놓고 맨날 열심히 하는 거야. 직업이야. 사고 팔고 하는 거야. 근데 막상 공시나 뭐가 떠서 물어보면 몰라.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저도 공부를
공부를 해본 지 참 되게 오래됐어요. 그 공부를 하게 된 배경도 상패, 물론 그 어떤 자본 잠식 때문에 회사가 파산했어요. 그래서 상패가 되니까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나는 돈을 다 날리게 생겼고.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재무구조나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으면 이런 주식을 안 샀을 건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누가 카드라 거기에 속았어. 돈을 밀어넣고 유상증자 한다면 그것도 받고 참 정신 나간 짓을 했어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와, 지금까지 안 망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용하다 싶을 만큼 한심한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조금 기억에 남아요. 주식, 우리가 주식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는 이 주식이란 게 뭐죠? 흔히 주식회사의 3요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주식은 주식이지 무슨 주식회사의 3요소도 있어? 그런 걸 왜 알아야 돼?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이에요. 자본, 주식, 또 주주. 그죠? 근데 이 주주는 또 무한 책임이냐, 유한 책임이냐 또 나눠져요. 유한회사는 흔히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는 흔히 돈 낸 만큼 내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 책임진다 이런 개념. 우리가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회사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우리 집에 막 차비 붙고 온 재산 다 거들라고 이런 거 봤죠. 그런 거는 이제 무한회사 개념이죠. 주식회사에서 무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개념. 그러니까 무한회사. 우리가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유한회사. 그냥 요즘은 그죠. 내가 어떤 주식 있는 것만큼만 손해보고 끝이에요. 내가 어떤 회사 주식을 샀는데 이 회사 상폐됐다 해서 우리 집이 막 파산하고 그러려고 막 온 재산 압류당 그렇진 않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식만 그냥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예요. 상법을 개정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상법 개정하겠다 툭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상법 개정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연초에 가가지고 주식시장 땡 열릴 때 거기 가서 연두 기자회견할 때 상법 개정 반드시 해야 된다 했어요. 근데 안 해. 중간에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어. 왜? 이 나라 재벌가들이 로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안 해. 최근에는 그죠? 그 대통령 권한 대행하는 사람이 또 상법 개정 쌩까 무시 안 해 했겠죠. 그러면 이 나라 야당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또 내가 대통령 상법 개정 하겠다 했어요. 할지 안 할지 몰라. 되고 나서 마음이 싹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쨌거나 하니까 그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상법이라는 건 뭐죠? 뭐가 상법이에요? 그죠?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한보제 일에 술자리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법 개정 이제면 꼭 했으면 좋겠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 꼭 돼야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상법 개정 그거 한들은 뭔 소용이 있는데 나는 반대. 어쩌고 왜 반대인데? 상법 해본들 뭔 상관이냐? 상법이 뭔데? 몰라. 뭔 줄도 모르면서 그냥 찬성 반대 떠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상법 단적으로 그죠. 상법 우리가 그 주식회사라는 거 주주들이 주식을 막 들고 있고 거기에서 보면 어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기구 이런 것들 뭐죠?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구는 이사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주관하고 또 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또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사회는 현행법은 이 이사회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하죠. 이사회가 회사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세월이 자꾸 흐르다 보니까 막 기업 분할을 해. 어떤 회사에서 여기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완전 알짜배기야. 이걸 이사해서 지금 의사결정해가지고 이걸 분리해. 그래가지고 이 분리된 이 회사는 100% 오너가 해서 집을 다 가져가. 그럼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주식, 내가 이 회사 주식을 샀을 때는 다 같이 받는데, 그죠? 그런 일 요즘 흔하게 빠졌죠. 그럼 이 이사회가 기업 분할을 하든 말든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 거야. 근데 실제는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사회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오너가 소위 회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이사회예요. 그러니까 기업 분할이다 뭐다 막 지금 마음대로 하고 배당도 안 주고 그죠? 비상장 회사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있는 돈 다 빼돌리고 흔해 빠졌죠. 이런 부분을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상법 개정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한 건 아니죠. 한 거는 지금 한 게 아니고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근데 하겠대요.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떤 회사가 상법 개정에 타겟이 되겠느냐? 지금 열심히 잘하는 회사도 많아요. 완전 쌩까고 안 하는 회사도 많고. 그러면 이 상법 개정에서 안 하는 회사, 회장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일반 주주를 위해서 일을 안 하는 회사, 그 회사가 뭐 어디겠느냐 찾아보는 거예요. 많은 회사가 있겠죠. 그럼 그 회사 중에 제가 볼 때는 저 PBR 주식들이 해당된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를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지 맘대로 이거를 재산 다 뺏어버리고 갈라가지하고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거는 뭐죠? 모든 것은 법이죠. 법.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법을 바꾸면 되죠. 법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론되는 것은 상법을 손보자 하는 것은 이사회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 당연한데 거기다가 플러스 주주 일반 주주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래 해두면 기업 분할을 해. 기업 분할하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한 건 아니죠. 손해를 끼친 거죠. 손해를 끼쳤으니까 이거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함부로 못 하겠죠. 비상장 회사 하나 떡 차려가지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득을 전부 빼돌리고 그런 짓거리를 못 하겠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상법 개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상법 개정 하겠다. 그러면 상법 개정이라는 건 엄청 포괄적인데 그걸 어떻게 다 해? 불가능하죠. 그러면 거기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민주당의 공약, 이재명의 공약, 이재명 TV 뭐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해당이 될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가능성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공약을 들어보면 뭐라고 해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죠. 거기에서 또 뭔 이야기 있어? 저 PBR
기준을 0.8로 하겠다. 0.8 이하는 패시브로 가겠다. 그죠? 뭔가 제재를 가한다는 거예요. 상속세를 작게 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못 오르게 방해를 하는 이런 행위는 범죄다. 처벌을 하겠다. 그런데 법정도 처벌을 못하니까 강제적으로 세금을 왕창 매기든지 뭔가 제재를 가한다. 법안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한 게 아니고 하겠다 해요. 아, 그러면 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거기에 맞춰서 또 종목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사주, 그죠? 자사주를 갖고 꼼수를 부리는 거, 이런 건 문제가 있다. 자사주는 기본적으로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그 개인의 사이의 자사주를 대통령이 네 맘대로 소각해라. 그런 말 못해요. 그거는 불법이죠. 그렇게 될 수도 없어. 근데 그걸 갖다 이제 법을 바꾸든지 뭔가 행위를 해가지고 자사주를 소각해라. 그만큼 인센티브를 줄게 하든지 뭔가 후속 조치가 따라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뭔지 몰라. 아직도 하지도 않았고 해본 적도 없어. 할지 안 할지도 몰라. 그죠? 그렇지만 한다고 하니까 그 가능성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팩트예요. 실제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특정한 회사를 재산을 빼내가지고 강제 상폐시켜가지고 상폐시키고 나니까 그죠? 상폐시키고 난 이후에 그 회사 돈을 막 나눠 가진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만약 그래 이야기했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거죠. 그죠?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상법, 이사회, 뭐 어떻게 결정, 이런 게 기본적인 거,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식회사란 게 뭐죠? 주식회사가 우리가 보통 뭔가, 현행법에 따라가는 거예요. 주식회사의 뭐 공시나 일반적인 업무는 어디서 관장해요? 누구를 따라요? 금융감독원이죠.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공시나 일반적인 업무는 금융감독원 아니면 그 한국예탁결제원 이런 데서 업무를 관장을 해요.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 이런 데서 또 하죠. 명백하게 각 주어진 업무와 규칙과 원칙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뭔가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대통령이 내 마음대로 이거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원칙에 의해서 금융감독, 한국예탁결제원 아니면 뭐 한국거래소 여기 법규, 법률에 따라서 뭔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략하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저 PBR주 그리고 자사주 뭐 이거는 이제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후보가 공략하는 것은 저 PBR 기준은 0.8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이 부분이구나.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 우연일지 몰라. 델코웨어 상가 같죠. 자진 상폐한다고. 근데 이거는 뭐 물론 그런 걸 알고 산 건 아니죠. 우연히 샀는데 그냥 걸려든 거야. 근데 이게 그 수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어떻게 우연히 툭 걸릴 확률 있을까요? 그럼 접근 방식은 뭐냐? 일단은 델코웨어, 그죠? 델코웨어는 대주주 이름 까먹었어요. 이게 익숙한 종목이 아니라서. 델코웨어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이제 1인. 이제 대주주 1인이 28%, 29%가 안 돼요. 뭐 28점 몇 프로 정도의 지분, 28점 몇 프로. 그런데 자사주가 44%를 갖고 있어. 이거는 뭐죠? 순수하게 내 돈으로 대주주 1인이 28, 한 29% 지분을 쥐고 있으면, 그죠? 나머지는 뭐예요?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대주주 지분이 28%면 좀, 그죠? 회사 경영권이 위협받을 요소가 많잖아요. 그럼 이거를
편법으로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계속 자사주 매수했어. 44%야, 자사주가. 이 두 개만, 자사주, 대주주 지분 합쳐도 요것만 해도 73%가 돼요. 73%. 절대 경영권 안 뺏기죠. 근데 이 자사주를 회사 돈으로 산 거죠. 합법이지만 불법인 거예요. 그죠? 황금 낙하산, 천하무적이요. 결국은 그 자사주를 꼭 묶어두면 나는 내 돈 추가를 안 넣고 경영권이 완벽하게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자사주가 44%를 갖고 있다. 만약에 자사주를 소각이 되면 대주주가 지분 29%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개인 돈을 지분을 사든 뭘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는 거예요. 물론 뭐 SKT, 뭐 유심 그 관련된 해킹 관련된 이슈도 같이 물고 갔지만 자사주가 44% 있다. 이거 소각되면 어떻게 되지? 삼천리, 그죠? 삼천리, 그거는 따로 또 설명드렸죠. 삼천리는 뭐예요? 이만덕 외 22인이 지분을 39% 갖고 있어요. 39%. 39%면 완벽한 숫자가 아니죠. 50, 그죠? 50.1이, 그죠? 50%를 무조건 넘겨야 완벽한 경영권이 되겠죠. 근데 39%야. 39.1%. 완벽하다 볼 수 없죠. 그런데도 안심하는 이유가 뭐죠? 자사주가 15.6%를 갖고 있어요. 이 두 개 합치면 50%가 넘어버리죠. 그러니까 절대 경영권을 뺏길 위험이 없다. 안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15.6% 얘를 소각해버리면 어떻게 벌어져요? 하면 39.1% 완벽한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만덕 외 22인이야. 그러니까 23인이 39%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개인 한 명 한 명에 따져보면 절대 강자는 없죠. 위험할 수도 있죠. 자산이 7조가 넘는데 시가총액 3천억에서 놀도록 놔둔 이유가 뭐야? 그냥 그게 편한 거예요. 상속세든 뭐든. 그런데 자사주 15.6%가 어느 갑자기 소각되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하면 회사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천리도 가능성이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럼 가장 최근에 롯데 지주 말씀드렸죠. 롯데 지주는 어때요? 시가총액이 한 2조 4천억 정도 돼요. 그럼 천하무적인가? 아니죠. 신동빈 외 53인 지분의 한 40% 지고 있어요. 40%. 국민연금이 한 6%. 그런데 54명이 40%를 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 앞에 1%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신동빈, 롯데 여기는 뭐죠? 같은 일가지적이 서로 지분 싸움하고 적이야. 그러니까 더 언제든지 변수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뭔가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래서 자사주를 계속 땡겨놔서 시가총액 2조 4천억짜리의 자사주 32.5%는 돈으로 따지고 보면 엄청나죠. 그죠? 시가총액 2조 4천억이니까 10%만 해도 2,400억, 32.5%가 자사주. 개인으로서는 절대 투자할 수 없는 돈이죠. 이걸 회사 돈으로 자사주 30.5% 사놨어. 근데 롯데지주에 자사주 32.5%를 소각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경영권이 난리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도 자사주, 저 PBR 둘 다 해당되네? 삼천리도 자사주, 저 PBR 해당되네? 이래 보는 거예요. 푸른저축은행 얘도 한번 이야기해 드렸죠. 얘는 뭐 강남에서 그냥 금융업을 한다. 근데 얘도 덩치는 작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은 한 1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주주가 주시예요. 주머시에 하여튼 이 회사도 6인이 지분을 63% 갖고 있어. 거기다가 자사주를 22.3% 갖고 있어요. 22.3%. 그럼 두 개 합치면 85%죠. 그진 품절주, 아주 품절주에다가 이 집안이 지분 다 지고 있다. 63% 지고 있는 것도 부족해서
회사 돈으로 또 자사주 22% 사놨다. 그죠? 대충, 가족 회사구나. 대충 냄새가 나죠? 근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절대, 은행이니까 망할 위험은 없겠죠. 이자 놀이 하는데. 국민은행이 망한다? 그거와 똑같은 거죠. 망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근데, 63%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자사주 22%.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배당도 크게 때려. 왜? 우리끼리 다 갈라먹는 거야. 이런 식.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뭔가를 접근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하는데 상법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광범위한 상법 개정에서 주 포커스는 저 PBR 기준은 0.8 거기다가 자사주 소각 그럼 이 두 개를 겸비하고 있는 조건의 회사를 찾아보자. 그래서 삼천리도 가능성이 있어요. 롯데, 지주도 그렇고 푸른저축은행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델코웨어는 그저 어쩌다 보니까 걸려들었다 했죠. 이거는 그냥 복받은 겨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무조건 이거는 이거다. 주식시장에 그런 건 없어요. 주식시장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저출산 정책 하니까 아가방 꿈비가 왜 움직여요? 애가 금방 태어나나요? 안 태어나죠. 근데 왜 상가 가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의 본질을 이해를 해야지. 그죠? 현실에 있는 그죠? 가능성을 가지고 10% 20%의 인공 감미료 뭔가를 감시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발광을 하게 만드는 거죠.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주식쟁이들만 민감해요. 이거 머리야. 이것도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일반인들은요 관심도 없어. 몰라. 일반인 지나가는 사람들 물어먹고 무디스 알아? 피치 알아? S&P 알아? 이 회사, 이 세계의 공통점이 뭐야?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주식쟁이는 주식쟁이의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저도 이거를 막 건너뛰어 당연한 것처럼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좀 건너뛰어. 근데 그 건너뛰는 과정에서 막 혼동을 느끼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저도 다시 이제 답변을 드리는 거죠. 이거 뭘 잘못한 거지? 그런 식으로. 그죠? 주식회사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1602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시작됐어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다. 그리고 네덜란드니까 당연히 세계 최초의 주식거래소는 암스테르담 여기에서 만들어졌다. 1602년 네덜란드. 쉽죠? 외우기. 제 뒷번호가 16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까먹어요. 딱 기억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주식을 배당을 받든 주주총회를 하든 하면 한국에 닭결제원 이런 거 우편물 오고 이런 것들 우리 많이 접하잖아요. 익숙한 단어지만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뭘 관리하는지 잘 모르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상법이 뭔지, 유한회사가 뭔지, 무한회사가 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건지, 그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그죠? 주식 사고 팔고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대부분 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 이게 뭔 소리야? 그래 되는 거죠.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뭔가 공약을 하면 그 유심히 보는 거예요. 유심히. 이재명 그죠? 민주당 요즘은 유튜브다 뭐다 너무 많잖아요. 그걸 경청하면서 가만히 보면 거기에도
또 의외로 많은 힌트가 숨어 있어요. 그러면 그 힌트에서 내가 접근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에이 이거는 그냥 하루살이 뻥카야, 한번 바짝하고 끝날 어떤 그런 공략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그죠, 앞으로 뭔가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하는 거죠. 델코 웨어가 왜 갑자기 자진 상폐의 길을 갔을까요?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사주 44%, 자사주 44%. 돈을 한 사람은 얼마가 될까요? 대주주는 28%의 지분을 쥐고 있고, 대주주 입장에서 내가 지금 완벽하게 내가 가장 이득을 보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죠. 어떤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따져본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주식시장에는요, 의외로 델코웨어 같이 어떤 대주주 지분보다 우리 사주가 엄청난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그런 회사에 무조건 자진 상폐한다, 그래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 싶은 것들은 그래도 어떤 상법 개정한다고 하니까 믿고 뭐 한 번은 가볼만 하다. 그리고 뭐 그게 아니라고 해도 지금 그죠, 이런 종목들 중에 대부분이 배당을 또 많이 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 겸사겸사 골라내면 상법 개정 되면 좋고, 아니라고 해도 고배당주로 충분히 연말쯤에는 시세를 볼 수 있는 종목, 이래 제한적으로 한정해서 찾아내면 훨씬 큰 도움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예,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뭐 주식회사는 이렇다, 뭐는 이렇다, 뭐 상법은 어쩌고, 몇 조 몇 항에 어째서 막 이래 하면 재미없어요. 그죠? 재미없지만 또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현실이 아니다. 그죠? 주식은 현실 세상이 아니다. 그거를 주식 어떤 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모든 게 현실로 직결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 어쨌든 뭐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